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섭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고령사회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편의 주제는 고령사회는 기회다, 시니어 비즈니스라는 이야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서 굉장히 어두운 단면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떻게 그게 기회인가 굉장히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견하고 그것이 이제 기회이니 기업들아 이 기회를 잘 잡아라 라는 이야기를 이미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할 텐데요. 마침 본 강연 녹화가 있기 며칠 전인가요? 한 3, 4일 전에 이 국회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주제가 특별 세션 주제가 이 시니어 비즈니스 새로운 기회인가 이 주제로 강연을 했었는데요. 강연에서 다룬 내용 중에 엑기스만 일부를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이제 정책 의사결정자, 학계 전문가, 그리고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여러 계층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쨌든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으니 고령화 속도를 늦추든가 아니면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어떤 단면들을 해결하든가 아니면 기업들은 그걸 나름대로 기회로서 포착해서 잘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텐데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 전제는 바로 전 시니어와 지금의 시니어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니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전에는 흔히 뭐라고 썼어요? 노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노인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시니어라는 표현을 쓰고요. 특히 이 시니어 중에서도 저는 액티브 시니어를 쓰겠습니다. 기존 고령자와 앞으로 10년 후의 고령자는 다르다는 거죠. 기존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보수적이고요. 그리고 경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의존적이에요. 노후 준비를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에 대한 인식, 노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낮고요.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소비관이 굉장히 검소했어요. 본인을 노년층으로 인식했고요. 그죠? 취미 활동은요, 없었습니다. 그냥 동일 세대간끼리 교류하는 거죠. 레저에 있어서는 일 중심이고 여가 활용에 미숙했고요. 여행도 못 갔고 취미도 없었고, 당연히 여행은 해봐야 단체 여행이나 효도 여행 수준이었고, 노후 준비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자녀 세대에 어쨌든 의존적인 거고요. 그리고 주로 시간을 뭐하고 보내느냐? 손자 돌보고 손녀 돌보는데 시간을 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존의 고령자는 흔히 말해서 소비 여력이 불충분했고, 그리고 여가나 뭐 자기 삶을 가꾸고 즐기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고령자는 흔히 말하는 지금의 베이비붐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세대로 진입하는 순간 이들은 전 고령자와 달리 살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달리 살아가냐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리고 나는 100세까지 산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굉장히 경제력이 충분하고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나이보다 자기는 더 젊다고 생각도 하죠. 그래서 소비도 열심히 즐깁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소비를 할 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양한 취미를 즐깁니다. 그리고 다양한 세대 간의 교류가 있어요. 그리고 여가에 상당한 가치를 둬요. 여가를 즐기기를 선호해요.
그리고 여유 있는 부부 여행이라든가 자유 여행을 즐겨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존적이지 않고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보유 자산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보유 자산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영위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주 기존 시니어, 기존 고령층과 미래의 고령층, 뉴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는 다른 세대다. 다른 세대다. 흔히 말해서 전 고령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지만 앞으로의 고령자는 지금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자로 진입하니까 당연히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결국 이런 세대에서 이런 세대로의 변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계층의 비중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계층을 뭐 해야 된다? 주된 소비자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강연의 컨셉입니다. 이 세대를 주된 소비층으로 인식해야만 기업들은 나름대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고령 친화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화 시장, 고령 친화 시장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텐데요. 이 시니어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니어 비즈니스 관련 카테고리를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구분하게 된 배경은 여러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해 보니 크게 4가지 관점의 시니어 비즈니스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런 주장을 제가 하면서 많이 노크를 해오시고 관심을 가져오셨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니어 프렌들리하게 접근해야 된다. 기존의 서비스, 기존의 제품과 달리 시니어, 고령층의 편리한 또 아주 친숙한 관점으로 이 서비스가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는 웰리스입니다. 시니어의 관심사가 이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 비즈니스가 웰리스 비즈니스로 전환되거나 새로운 웰리스 비즈니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 이 해당 내용들은 각각의 국내외 기업들의 사례가 있는데 특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주요 나라들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들이 있죠. 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들에서 이미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대응한 그런 사례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우리 기업들도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모색하는데 굉장히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매니지먼트예요. 매니지먼트는 말 그대로 노인의 삶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 방향의 비즈니스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요. 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 2가지 정도만 꼬집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 역시 액티브 시니어, 뉴 시니어는 적극적으로 여가와 문화를 즐깁니다. 기존의 고령층과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해당 분류별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들의 많은 기업들의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2가지만 시간 관계상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니어 프렌들리 관점에서 카이저 유통매장이죠. 유통매장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사례인데요. 독일에 역시 그레이 달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령자지만 굉장히 많은 자산과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이라는 의미로 독일에서는 그레이 달러라는 호칭을 썼어요. 제가 액티브 시니어라는 호칭을 쓰는 거랑 비슷한 컨셉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분들이 전체 인구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시작하니까 역시 대형 마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니어 프렌들리하게 비즈니스를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카트입니다. 언제든지 고령자가 편하게 카트를 사용하고
뭐 필요할 때는 이렇게 앉아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카트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다음 이제 엔티티 도코모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티티 도코모 같은 경우는 스마트 헬스케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산업 영역들을 많이 쟁취했는데요. 대표적인 일본의 통신 기업이죠. 그런데 이렇게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웨어러블 셔츠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령자가 실시간으로 자신의 헬스케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나의 체온, 혈액, 혹은 심박동수, 맥박, 이런 여러 가지 나의 건강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축적하고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들로 역시 스마트 헬스케어가 가능한 영역인데요. 사실 시니어 비즈니스에서 이 스마트 헬스케어 영역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4가지 분류 중에서 특히 웰리스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의 접근법, 기존 통신사가 이제는 고령자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조금 간략하게 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2가지 사례만 좀 보여드렸지만, 혹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오마이스쿨에서 강연을 따로 기획을 해서 어떻게 기업들이 대응해야 되는지 이 4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카파코리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해주신 경화할못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